집주클럽입니다. 원래 금요일날 좀 시황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좀 피곤했는지 잠깐 잔다고 한 게 지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시황을 올려드리는 점 좀 죄송하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제 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은 이제 좋은 이제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사실은 뭐 제 방송에서 하는 거가 뭐 조회수도 사실 별로 신경 안 쓰이고 뭐 구독도 사실 별로 신경 안 쓰이고 알람도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어 조그만 이제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써주시는 것들도 이제 좀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추세 매매 기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주는 요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 채널을 열었는데,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저도 사실 잘 못 느꼈어요. 저는 뭐 사실 영상마다 조회수 이런 걸 잘 보진 않거든요. 근데 엊그제 박셀바이오의 이거 못 참지 영상을 좀 올렸더니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아는 사람들한테, 제가 몇몇 아는 사람들한테도 좀 얘기해 주죠. 근데 다는 얘기 안 했어요. 좀 창피하게 돼가지고. 조회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대체 무슨 영상을 찍었길래, 자기들은 보지도 않으면서, 그죠? 무슨 영상을 찍었길래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냐, 이렇게 뭐 어그로를 끌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종목 추천 제가 보니까 이제 보통 시황 관련된 종목의 조회수는 조금 조회수가 좀 낮더라고요. 좀 보니까 그거를 계기로 해서 조금 보니까, 그 다음에 종목 추천이나 보유 종목 소개할 때는 조금 조회수가 많아요. 근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통 대부분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종목을 검색하는 거죠. 종목을 자기가 원하는 종목이나 불안하니까 그걸 이제 검색을 하는 거고, 그거에 맞게 그 사람들이 이제 매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찍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뭐 이 증권이라는 게, 사실 제가 하다 보면 이 추세 매매 기법이,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쓰죠. 저도 데이터도 많이 보고, 뭐 신문도 많이 보고, 거시적으로도 보고, 미시적으로도 보고, 뭐 스캘핑까지는 아니고 단타도 하고,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도 하고, 오버나이트 트레이딩도 하고, 뭐 스윙도 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저는 완전 장기는 안 하고, 그런 기준인데, 지금 제가 완전 장기로 하는 거는 뭐 한전, 뭐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요 정도밖에 없죠. 예. 뭐 그런 거 장기로 한두 종목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지금 살짝 지금 눌려 있어서, 종목이 눌려 있어서, 절대 좋지 않은 종목이 아닌데 눌려 있어서 조금 갖고 있는 종목도 좀 많은 것 뿐이고, 사실은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몇 번씩 해가지고 다시 나왔었죠. 뭐 제 보유 종목들은 다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영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추세 매매 기법에 대한 거를 조금 여러분들 좀 배웠으면 좋겠고, 물론 이미 아신다고 하면 안 배우셔도 돼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이 대체 이런 선이나 봉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너는 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앉아 있니? 이게 무슨 도화지가 아니잖아. 왜 자꾸 그리니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대체 그러고 네가 이렇게 꼭지점을 이렇게 막 그리고, 상단 꼭지점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맞지도 않아. 이거 맞지도 않은데 왜 자꾸 이거 갖고 보라고 공부하라고 하니?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추세 매매 기법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매매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이에요, 그거는. 예, 물론 뭐 증권의 도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더 나는 뭐 이런 계산식을 나와서 뭐 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현대에서는 현대증권, 현대금융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말고요, 현시대, 최근의 현대시대에 로 넘어가면 더 이런 추세 매매 파동에 대한 그 매매 기법이 더 잘 맞아요, 옛날보다. 음, 현대화 되면서. 왜 그러냐면,
사실 예전에는 이제 매매 기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욕망의 화신으로 약간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흐름으로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근데 점점 2000년도, 2010년도 정도 넘어오면서 프로그램 매매 기법이 상당히 많이 도입이 돼요. 지금도 봇이 엄청나게 많은 매매를 합니다. 사람보다 오히려 더 봇이 많은 매매를 해요. RP 매매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로보틱스 매매라고도 하고, 또는 그런 이제 신호기, 뭐 이런 계산, 신호기라고 하죠. 신호 검색식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봇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 봇들의 평균 수익률은 몇 프로냐? 제가 한 2010년도에 그런 이제 평균 수익률을 제가 리서치 했을 때는 평균 한 7% 정도, 연간 평균 한 7%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된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저도 정확하게 조사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이제 로봇 자동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매 수수료를 조금 세게 받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쉐어하는 약간 이런 이제 약간 펀드형 같은 느낌의 매매를 하죠. 그리고 매매 금액이 작으면 잘 껴주지도 않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또 많은 증권사들이 그런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죠. 프로그램 매매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이미 매매 동향에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기계는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기계는 감정이 없어요. 그 기계와 거의 비슷하게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관 투자자 연기금 정도예요. 연기금이 조금 더 가깝겠죠. 그들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뭐 아니요. 아니 뭐 코로나가 좋아지고 뭐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의 밴드가 오면 사요. 그리고 자기의 밴드가 넘으면 팔아. 그런 거예요. 예. 근데 프로그램 매매는 그 정도는 아니고 프로그램 매매는 추세를 추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추세를 따라. 얘는 기계가 종목의 가치를 어떻게 알아요? 종목의 가치 아무것도 몰라요, 걔네는. 그냥 거래량 유입, 뭐 몇 가지, 저도 사실 모르죠. 근데 뭐 많이 보고 있는 게, 뭐 기업 가치. 물론, 그거를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특정 재무제표가 있는 것들은 검색식을 해서 거르죠. 예, 당연히 이제 뭐 재무제표가 안 좋다던가 미래의 전망이 없다던가 뭐 FER이 좀 너무 세다던가 고평가돼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빼죠. 근데 프로그램 매매는 기본 검색식에 기본 재무의 안정, 기본 미래 가치들을 한 것들을 미리 선별된 것 중에 돌리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중에 있는 종목들 중에 추세를 따르는 것들을 사죠. 음. 근데 제가 갑자기 시황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왜 하냐? 그 추세라는 거는 커다란 그 시장의 흐름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런 파란 그림 좀 보세요. 도표에서 요런 것들이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조정을 덜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런 빨간 장들 보시면 내가 아무리 종목이 허접한 종목이라도 남들은 7% 가더라 내가 가더라도 1% 0.5%라는 가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상승할 때 이거를 사자 이게 아니고 아무거나 사자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걸 예방해서 일부를 현금화 해놓자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추세 매매 기법에서도. 자, 여기도 제가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 조금 줄여보면, 이건 삭제할게요. 조금 줄여보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원래 추세를 그리고 있었어요. 또 그림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거대하게 내리맞고, 다시 거대하게 빨간 줄을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추세가 꺾였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 안 내려오거든요. 이런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보통 어떻게 올라오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비이성적이라는 거죠. 아이고 이거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는 제 그래프 허접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에 장대로 길게, 몸이 길죠. 몸이 길면 강하다. 빨간색은 좋은 거. 강하고 좋은 것들이 올라왔다는 거는 한 번에 또 회복을 해줬어요. 이렇게 길게. 그 얘기는 시장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죠. 반증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거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선언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 상단을 약간의 헤드앤숄더로 맞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차 의심을 하고, 1차 의심, 2차 의심을 한 게 요때예요. 이제 의심이 확정이 된 시기죠. 와, 이러면 또다시 하락이 나오겠구나라고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 이제는 우리 하락장이 대세 하락장으로 들어가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돈 지키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고, 돈 지키는 시점은 950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하락이 되고 950 가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불안에 떨었죠. 근데 결국은 950을 기술적 반등으로 갔어요. 와, 줍줍아, 이거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맞췄니? 너는 신인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꼭지점 매매 기법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꼭지점 매매 기법 아닙니다. 추세 매매 기법이에요. 상단 하단에 있는 선들을 이용해서 그 지점을 이용해서 그 지점을 돌파해 나갈 때 그걸 하락의 1신호라고 봅니다. 이것도 지금 돌파해야 상승의 1신호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시황을 말씀드린 건 공부예요, 공부.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하락으로 밑으로 상승을 잘 이끌어가다가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하락의 1의심을 제가 하다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거는 의심이 아니야 라고 했던 거는 빨간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장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예측할 수 없는 장들이 있어서 좀 장이 좀 힘들어요, 저는. 왜냐면 원래 이렇지 않거든요. 장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그냥 너무 이제 돈심이죠. 돈심이 들어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와서, 시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시황을 안 보고 주식 투자, 내 종목은 무조건 철밥이야, 철통이야, 난 이거 무조건 간다, 내가 평생 간다, 존버한다, 아니 엄청 무조건 뭐 버틴다 라고 하시는 건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절할 때는 손절해야 되고, 그 시점에 현금 마련할 시점은 마련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요일 날도 사실은 제가 10분봉 볼게요. 금요일 날 제가 하락할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개인 투자자가 고스란히 받았어요. 제 머리가 아파요. 왜 아프냐? 이 고스란히 받은 게 좋아요. 잘하셨는데, 음,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야 이 힘을 한번 응축해서 이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왜 좋냐? 아니, 하락하는데 왜 좋다고 하십니까, 집주님? 바닥을 다지는 거예요. 다시 880까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900에서 1000 그 사이에, 정확히 얘기하면 930에서 980 사이에 밴드, 다시 말하면 저항을 두텁게 형성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930에서 980까지의 그 저항을 두껍게 마련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이 구간입니다. 두껍게 마련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금요일날 돈을 빼려고 해서 뺀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 저항이 아직 올라갈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력을 쏟아붓지 않은 겁니다. 뭐 유튜브에 많은 유튜버들이 4월하고 5월하고 갈 거다, 저도 4월하고 5월하고 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저는 그냥 4월하고 5월하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저는 사실 이게 목 놓아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서 같이 돈 벌자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 의미예요. 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자, 다시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를 봐야 돼요.
코로나부터. 와우, 코로나까지 돌아갑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부터. 자, 코로나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저는 샀어요. 이때 산 사람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개인하고 연기금. 기관하고 매도는 연일 매도를 했어요. 자, 연일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기금 사고 나서 기관이 언제부터 다시 사기 시작했냐? 자, 5월부터 이때부터요. 4월 말부터 5월까지 사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6월까지. 6월까지 사기 시작해요. 딱 이 지점. 딱 이 지점까지 사요. 딱 사요. 그리고 한번 털어. 기관하고 외인이. 사실은 외인은 아니고 기관이 한번 털어요. 한번 텁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한번 털어줘. 그리고 나서 야 이건 시장이 만만치 않은데? 야, 좋은데? 라고 해서 1차 기관이 수익을 청산한 구간이 어디냐? 이 구간이에요. 예, 시원하게 청산했죠. 21선까지 이탈할 정도까지 시원하게 털었어요. 두 번은 청산을 했죠. 요때 버는 거 다 청산했어요. 사실 다는 아니고. 그거 다시 사모으기 시작해.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커브가 일어나. 이격이 벌어나. 와우, 정말 가나라고 싶을 때 기관이 또 찬물을 끼얹어요. 또 엄청나게 팔아. 그리고 또 한 번 가나 했더니 두 번. 왜냐면 한 번에 다 팔면 난리 나니까. 다시 놔두니까 기관이랑 외인이 또 사는 척 하면서 또 다시 한 번 몰려요. 또 다시 팔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팔아요.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를 찍죠. 저는 이때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이때 마지막에 이거를 이탈시킵니다. 와, 저도 그때 엄청나게 공포였어요. 그때 다시 정말 왜냐면 하락장이 오나라는 공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요때 많이 팔았던 요때는 정말 다 개인이 끌어들였죠.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신 거예요. 예, 하고 나서 다시 여기서 이런 대세상승을 만들어내요. 대상승까지 아니고 중기적 상승을 만들어내요. 그게 10월 말에 끝나고 10월, 12월, 1월 초까지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기관, 외국인, 개인이 돌아가면서 매도를 해요. 자, 그렇게 이렇게 비성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매도가 나온 게 이때요. 자, 찍어볼게요. 언젠가. 자, 12월 크리스마스 마지막에 이때 연말에 이슈가 있다고 해서 매도를 해요. 저도 그때 좀 일부 매도했어요. 왜냐면 연말에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비이성적으로 기아차 가고 LG 상한가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하고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1000을 찍고 1007을 찍고 또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뭘 하냐?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네 번째 기관이 거의 다섯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엄청나게 많은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상반기 1분기에 왜냐면 12월에 샀던 거를 1월에 팔았으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팔았으니까 1분기 실적은 채웠다 안 채웠다? 채웠다. 자, 다시 기관은 결국은 자기도 KPI 지수라고 지수가 여러분들 KPI 지수 좀 얘기하면 안 되죠. KPI 지수라고 주식 지수가 아니고요. 예, 각 회사 다니면 성과 지수가 있어요. 너는 잘했네 못했네 지수를 평가합니다. 기관에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수익률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실적 평가를 해요. 예, 매매 트레이딩을 하면 성과를 내면 그거에 대한 실적 평가를 한다고요. 고객도 사실은 내가 좋은 그 결과를 내야지. 그죠? 좋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봐요. 여기서부터 자, 볼게요. 자,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치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입니다. 평균이 여기에요. 맞나요? 조금 살짝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치예요. 평균치 맞나요? 자, 다른 색으로 할까요? 여기 기관 초록색 좋아하니까 여기에 평균치입니다. 여기에 평균치. 됐죠? 거기까지 됐나요? 자, 그 평균치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돌아오면 지금 이 기관이 샀던 평균치는 다 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다 평균치 이상으로 다 처분했나요? 안 했나요? 그럼 얘는 일단 실현손익이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죠? 플러스입니다. 맞죠? 맞죠? 그럼 다음에 그 평균치 다시 말하면 이 902선 900선이죠. 900선이 평균치라고 했죠. 900선을 살짝 이탈하는 이 지점도 기관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때부터 왜냐면 이때 정말 다 팔았거든요. 정말요. 이때부터 다시 샀어요. 예.
제 전 영상까지 다 얘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 전 영상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다 다시 단기로, 그죠? 노란색 잘 안 보이네요. 다 수리시로 해서 여기서까지 다 높은 지점에서 팔았잖아요. 높은 지점에서 팔았다고 하는 건 그것도 물량도 거대 물량으로. 와우. 다 팔았어. 이제 물량이 이제 거의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 안 남았다는 게 정말 물량이 안 남았다는 게 아니라 걔네도 최소 물량을 갖고 있어야죠. 예, 최소 물량을 갖고 있어야 자기들도 돈을 벌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남은 기간 4월, 5월, 6월에 이 물량을 모집을 해야 7월, 8월, 9월, 10월 전에 얘네는 코스닥 시장을 다 끝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10월까지는 얘네 실적을 다 끝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기관 투자자는 10월까지, 11월, 12월은 놀아요. 얘네는 그냥 재미만 해요. 단타만 합니다. 그리고 내년 물량을 조금 사요. 예, 차익 실현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래서 코스닥이 매년 11월, 12월 되면 힘들어요. 항상 죽서. 그러니까 언제가 피크냐? 10월까지가 피크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잘 들으셔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관이 갔다가 내려치는데 좋은 종목이고 안 좋은 종목이고 이유가 없어요. 다 빠져요, 다 빠져, 여러분들. 그럼 언제 사냐? 기관이 살 때. 그게 바로 4월, 5월이라고 하는 거고, 유튜버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게 4월, 5월에 많은 대세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고, 천을 뚫고 내려오고 뭐 이런 걸 몇 번 반복하겠죠. 예. 그러면 왜 4월, 5월이냐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가냐? 아니요. 지금 아직 3월이 안 끝났죠? 예, 3월 말까지 기관은 다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조정을 일으켜야 돼. 이렇게. 예, 이러려고 했잖아요? 지금 10분봉, 금요일에 10분봉 봤는데, 개미가 가만 안 놔뒀어. 이렇게 올려버렸어. 기관이 살짝 또 당황한 거죠. 아씨, 큰일 났네. 또 이거 쳐 내려가지고, 응? 개미 물량 빨아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네 라고 해갔는데 물량도 심히 뭐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관 수입이 살짝 꼬이기 시작하긴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조정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노리셨다가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4월, 5월에 가장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장은 지금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2차 전지 소부장 관련제입니다. 특히 그 중에 소재 관련된 부품은 아니에요. 소재 관련된 종목이 가장 핫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최소의 징후는 뭐냐? 지금 뭐 각자 배터리를 다 지가 만들겠다고 하고 있죠. 원래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LG화학, 그죠? 뭐 LG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뭐 있는 것처럼 LG화학, 그다음에 SK, 뭐 그다음에 SK 뭐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 뭐 요렇게가 가장 3사가 배터리 가장 잘 만드는 회사라고 유명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너무 비싸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각자 회사에서 나는 만들겠어. 첫 번째 선언한 게 폭스바겐이 최근에 신문에 났죠. 그래서 LG전자, LG화학하고 뭐 SK, SDI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단기적으로. 근데 그래서 배터리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런 경쟁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결국 필요한 건 뭐예요? 소재, 부품, 장비. 왜? 배터리는 다 만들 수 있지. 근데 소재 부품 장비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계약을 맺을수록 소재 부품 장비들은 날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데 결국은 하반기에 사실은 이제 점점 이제 지고 있는 데이터 댐이라든지 데이터 싸움이라든지 뭐 언택트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메타버스 이런 거 나오면 결국은 메모리 꽂아야 되고 CPU 꽂아야 되고 장비 사야 되고 결국은 서버가 터지지 않게 서버 장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게 IDC인데 IDC가 있으려면 결국은 다시 전기를 확보해야 되고 전기는 결국은 뭐 그거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해야 되니까 ESS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야 그럼 화력은 안 되니까 결국은 그린 뉴딜로 가자 풍력도 있어야 되고 태양광도 있어야 되는 빅사이클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금 풍력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기관이 다 털어쳤으니까 이제는 풍력 좋을 거예요. 왜? 이제 기관이 다시 살 거니까. 2차전지 왜 안 좋아요? 기관이 다 팔았으니까.
이제 기관이 다시 살 거야. 삼성전자 왜 안 좋아요? 이제 왜 안 좋아요? 기관이 팔았으니까 이제 다시 살 거예요. 언제? 4월, 올해. 그거를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지금 약간 수급이 꼬였지만, 차트가 꼬였지만, 결국은 살짝 조정받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살 때가 아니다. 저는 910에서부터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으면 좋겠고, 박셀바이오가 가는 걸 어떻게 맞추셨나요? 저 맞추지 않았어요. 예, 그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엄청 들어오다 보니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걸 안 살 수가 있지?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거 안 사면 주식 접어야지라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제가 박셀바이오 잘 몰라요. 저 바이오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야 이거 차트 보다 보니까 저 종목 엄청 많이 봤거든요. 특히 매수 상위는 엄청 많이 보는데 그 중에 높은 것들은 전 진짜 안 사요. 예,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진짜 이 차트에 이 수급에 이걸 안 산다고? 야 그럼 저 주식 못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올린 거예요. 예. 그런 종목으로 올린데 그게 마침 호응이 좋았던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이제 박셀바이오나 이런 것의 호응보다는 이런 공부를 하는 약간 요즘에 안 좋아하는 꼰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뭐 주식을 내가 용돈 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최소한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행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듣고 사는 것보다 내 종목을 알고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결정을 사시고 그걸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뭐 많은 종목들 가서 동국 SNC 엄청 내려가 저도 샀거든요. SNC 사서 엄청 마음이 아프죠. 8,000원인데 지금 뭐 6,000원이야. 5,000원까지 갔었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막 20% 가까이 돼요. 상한가 한번 가야 아직 복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여유로운 게 결국은 풍력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시대가 결국은 그린 뉴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바이든이 그린 뉴딜 한대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조금 얼마 안 남았지만 결국은 또 간대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아가방 컴퍼니 결국은 지금 그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엉덩이 깔고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잔소리가 길었죠? 죄송합니다. 30분 동안 들으려면 얼마나 지겨우시겠어요. 종목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이 차트나 공부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그죠? 전형적인 꼰대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시고, 제 영상을 그냥 주무시면서 듣는다는 분도 많으세요. 자전거처럼. 예, 그렇게 들으세요. 그렇게 듣다 보면 영어가 들리듯이 주식이 보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왜 코스피 안 보고 코스닥 보냐? 제 영상은 맨 처음에 나오면 알겠지만, 저는 코스피 잘 몰라요. 잘 아는 코스닥. 여러분들 솔직히 코스닥 좋아하잖아요. 짜릿하잖아요. 예, 이런 종목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건 하지 않는 게 답이다. 하지만 박셀바이오처럼 이건 못 참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셀바이오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시간에까지 해서 제가 종목 추천하고 나서 벌써 10%가 넘게 올랐어요. 예, 두 배 가겠죠. 뭐 어떤 분은 뭐 보니까 18만 원 간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11만 원이거든요. 가겠죠. 근데 가겠죠. 믿음으로 가겠죠. 예, ST팜도 제가 3만 원에 간다고 추천했는데 지금 8만 원이고 12만 원까지 갔어요. 가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판단하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10% 20%만 먹으셔도 많이 먹은 겁니다. 남들이 뭐 1000%를 먹었네, 비트코인으로 뭐 얼마를 먹었네, 와 이걸 샀으면 뭐 저도 찍은 종목도 가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조금씩 하시는 사람이 충분히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고 여러분들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런 행위에 항상 모든 비용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이 돈이 아니고 시간의 비용을 내시기 바랍니다. 줍줍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